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 에너지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좌변을 잠시 먼저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좌변으로 갑니다. 좌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알파벳이. 어렵냐? W라고 써 있어. 요거는 work라는 앞글자예요. 일이라는 앞글자고, 그 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좀 평범해.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역학적 방법이에요. 알겠죠?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라고?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역학적 방법 중,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역학적인 방법을 일이라고 합니다. 아, 역학에서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방법. 역학에서 이동시켜준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에너지를 이동시켜줄 때 무엇을 활용하겠다는 거냐면 뭘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힘. 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힘을 이용해서. 알겠죠?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런 말뜻은 뭐 굳이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자, 힘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전달하느냐? 라는 거를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여러분, 에너지는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무슨 에너지밖에 없다? 운동 에너지가 우리 거야. 포텐셜 에너지 우리 거 아니라 그랬잖아. 관심 끄고 내 것만 신경 써. 자, 운동 에너지에 대한 공식을 미리 잠시만 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 공식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추가 자료로 드릴 거지 수업 시간에 증명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증명을 통해서 학습 과정이 발달하고 그 증명 과정을 알아야 응용할 때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과정이 있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증명 과정은 빡치는데 그 빡치는 과정을 이해해도 사실은 결국은 외워서 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물리 1에서. 그중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회귀망측하게 생겼는지는 따로 추가 자료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래서 2분의 1 mv 제곱이구나 외워야지 이렇게 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 과정은 우리가 얻을 게 많이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어차피 2분의 1은 우리가 3분의 1로 바뀌는 거 아니니까 터치를 할 수가 없고 어떤 물체가 운동하더라도 질량, 스몰 m이라고 하는 질량도 어차피 날아가다가 갑자기 3kg 되고 4kg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뒤에 상대성 이론 배우면 또 3kg 되고 4kg 돼요. 그런데 요 m킬로는 물리에서 일단 안 바뀔 거고 그럼 결국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수가 있죠. 내 돈이. 또는 내 돈이 감소할 수 있죠. 그럼 누구에 의해서 증감이 판단된다는 거죠? 운동 에너지 값의 증감은 속도의 증감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가다가 막 빨리 뛰어가면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거죠. 내 질량이 늘어서 느는 게 아니라 내 속도가 빨라져서 느는 거예요. 내 속도가 줄어들면 주는 거예요. 속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면 에너지가 전달된 만큼 늘 수도 있고 되려 에너지를 뺏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내 에너지가 쟤한테 갈 수도 있고 제 에너지가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내 에너지가 쟤한테 가면 내 에너지는 주는 거고 누군가 에너지가 나한테 오면 내 에너지는 느는 거죠. 맞죠? 그게 힘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랬는데 힘, 속도 당연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왜 힘을 이용하면 가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 속도가 바뀌죠. 자, 힘을 이용하면 충격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충격량에 의해서 운동량이 바뀌죠. 근데 운동량의 부위가 있고 가속도의 부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룰루랄라 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땡.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충돌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물체가 하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정지하고 있다고 상황을 좀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얘는요, 지금 현재 속도가 있죠? 그래서 와가지고 꽝 해갖고 부딪힐 거야. 꽝. 자, 꽝 해갖고 부딪힐 거라고. 자, 부딪히게 되면 왼쪽 물체가 오른쪽 물체한테 힘을 어느 방향으로 주는 거죠? 오른쪽으로 주는 거죠. 화살표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해가요? 그러면 오른쪽 물체도 왼쪽 물체한테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똑같은 힘을 동시에 주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알자임의 방향이 왼쪽이 됐기 때문에 빨라져야 느려져요. 그렇죠. 얘는 느려지죠. 자, 얘는 정지하고 있었는데 힘을 오른쪽으로 받았으니까 얘는 뭐 사실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더 느려질 리는 없고 어차피 오른쪽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느려지면은 뒤로 가나요? 자전거 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뒤로 가요? 아니잖아요. 자동차 타고 아버지가 위험해 하고 브레이크 밟으면 뒤로 가? 아니잖아. 느려지면서 앞으로 가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얘는 뒤로 가고 얘는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둘이 함께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돼서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럼 언제까지 붙어서 이동할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건 뭐 상황 봐야 되니까 언젠간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가다가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어찌됐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때 요 오른쪽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를 뭐 선생님이 5N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5N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쪽으로 끼익 해가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3m 정도 이동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요 1의 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1의 양을 정의한다라는 건 힘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정의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수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게 돼 있느냐? 힘과 이동거리를 곱해서 판단한다. 알겠니? 힘과 이동거리를 곱해서 판단한다. 곱하면 얼마 나오죠? 15, 그죠? 5N 곱하기 3m라고 하면은 이게 몇? 15. 단위는 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줄이라는 의미는 뉴턴 미터의 곱으로 표현하는 건데 귀찮아서 줄로 다시 퉁쳐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아서 달랐어. 같았으니까 빨라져 느려져. 얘는 이제 빨라지게 될 거예요. 아까 이걸 몰라도 빨라는 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찌됐건 늘겠어 줄겠어? 늘겠죠. 그럼 얘는 에너지를 받은 거야? 잃은 거야? 받은 거지. 얼만큼 받은 거야? 이게 핵심이야. 얼만큼 그래서 받았어? 15줄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응? 자, 얘는 왼쪽으로 힘 5N 받으면서 오른쪽으로 3m 이동했어. 어쨌든 얘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죠. 맞죠? 그럼 느려지면 속도가 줄어드니까 운동 에너지 느는 거야, 주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얼마나 주는 거야? 얼마나가 중요해? 얼마나 주는 거야? F, S. S가 이동거리, 힘 F. 이해가? 얼마 줄었어? 15줄 줄었어. 그러니까 얘 15줄이 지금 어디로 넘어갔다는 거야? 얘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15줄. 요게 역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는 한 글자로 줄여서 1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힘과 이동 방향을 아주 잘 봐야 돼. 힘과 이동 방향을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힘과 이동 방향을 진짜 중요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앞에서 힘 그리는 거 다 약속했죠. 힘의 방향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일이라는 개념, W는 FS라고 표현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또 다른 강의도 들으시고 책도 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더 숨어 있습니다만 선생님 그거 잠시 안 알려줄 거예요. 언급만 할 건데 잘 보세요. 중요한 건데 왜 안 알려주시죠 선생님? 문제 풀면서 할 거니까. 잘 봐. 1이라고 하는 것은 FS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를 우리가 책에서 혹시 나왔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책에서 표현이 안 돼 있네. 원래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W는 이 F라는 힘의 대가리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적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벡터라는 표기법인데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요. F 벡터 도트 S 벡터 이렇게 쓰는데, 자 뭐라고? F 도트 S 따라요. F 도트 S. F 도트 S라고 쓰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힘이라는 거랑 이동거리라는 거랑 곱하긴 곱해도 되는데 도트라고 쓰면은 무슨 말이냐면 나란한 것만 곱하세요라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쪽 방향으로 힘이 30N, 왼쪽으로 2m 이동했어요. 그럼 힘과 이동 방향이 둘 다 존재하죠? 그럼 곱하면 몇이죠? 여기가 20이고 얘가 3이니까 60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근데 나란하지 않죠? 곱하면 의미가 없어. 이거 0. 그거는 곱할 수 없다라는 명령어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내 멋대로 곱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멋대로. 내 멋대로 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왜 그걸 이제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다는 거냐면 물리 원 상황이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조금 상황이 복잡해지면 이제 이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수직 항력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때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1이라고 하는 거를 얼마나 즐거워 학생들이. 그죠? 학원에 왔는데 저렇게 깔깔댈 수 있다라는 거는 행복한 거예요. 자, 1 W는 어떻게 결정한다? FS라고 결정한다. 대신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상황을 보면 얘 에너지 늘겠네. 상황을 보면 얘 에너지 줄겠네. 그건 니들이 판단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니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늘겠네, 얼마나 줄겠네는 요걸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건 외우고 있겠죠. 알파벳 3개가 뭐가 어려워서 못 외우겠습니까? 그죠? 얼만큼 느는지 주는지는 아는데 누가 늘고 누가 주는지를 판단을 못하니까 어려워하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 기본이죠. 이게 기본이고 얘는 늘겠구나, 얘는 줄겠구나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그럼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얼마나 늘지? 1의 대상을 보는 거죠. 1의 값을. 요거는 값을 추정하는 도구일 뿐이지 주체적 판단은 너희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능동적으로 하는 게 잘 안 돼요. 당연히 잘 안 되죠. 많이 안 해봤는데 이거 될 때까지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거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2kg짜리가 있는데 요 놈의 속도가 한 3m/s 정도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번 단원에서 2kg은 굉장히 핵심적인 질량이에요. 왜냐하면 2분의 1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질량을 1kg라고 하면 불쾌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근데 여기 2kg라고 해주면 여기다 쏙 들어가면 샥 없어지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이해가니?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놈이 현재 2kg짜리가 3m/s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요 놈 새끼 운동 에너지 얼마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죠. 2분의 1 이거 없어지고 9지. 단위는 예의상 초반이니까 9라고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오른쪽으로 3N을 줬고요. 3N의 힘을 이용해서 2m를 질질질질 끌고 갔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어찌됐건 누군가는 에너지를 잃었겠으나 이 물체를 보게 되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떻기 때문에 일치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지금 늘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면은 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떠니까? 같죠? 그럼 빨라질 거야? 느려질 거야? 빨라질 거죠? 근데 얼마 빨라질 건지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속도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니까. 맞지? 속도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에너지가 어찌됐건 얼마 늘어야 돼? 는다는 건 판단했지, 니들이. 늘어나는 건 확실해. 근데 얼마 늘어나요? 1만큼. 6줄이 늘어야 돼. 근데 현재 에너지가 얼마기 때문에? 9줄이기 때문에 6줄이 늘면 몇 줄이 될 거야? 15줄이 될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요거 무슨 에너지라 그랬지?
운동 에너지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2분의 1 몇? 이 속도가 도대체 얼마였을까? 아, 제기라. 따라서 이놈 나중에 속도 얼마다? 루트 15m/s의 속도가 나타나겠군. 이해가?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들 속도 예측하는 데 성공을 해내면 된다는 거. 이게 학습 목표잖아요. 여기까지 안 어렵죠? 뭐 별거 아니죠. 할만하잖아요. 자, 그럼 요거를 한 번 더 이렇게 거꾸로 한 번만 응용해보자. 자, 요번에는 이제 2kg짜리야. 근데 얘가 요번에는 왼쪽으로 3m/s를 가고 있어. 얘 운동 에너지 얼마지? 2분의 1 mv 제곱 얼마? 9줄이야. 맞죠? 9줄이야. 그런데 요번에 똑같이 오른쪽으로 3N 주면서 오른쪽으로 2m까지 질질질 뭔 개소리죠? 왼쪽으로 2m 질질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요.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허허허허허허 왼쪽으로 졸려 3m/s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3N 주고 있으면 일로 가죠. 하지만 속도는 줄어들죠. 그죠? 자, 줄어든다는 판단을 일단 했죠? 그럼 이제 얼마나 줄어들죠? 6줄 줄어들죠. 그죠? 맞죠? 6줄 줄어들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에너지가 얼마죠? 9줄이죠. 그러면 잠시 후에 에너지가 몇 줄 돼 있을까? 3줄이 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3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 v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요때 속도 얼마겠어요? 루트 3m/s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VT 그래프로 판단해도 돼요. 뿅, 뿅, VT 처음에 속도 3 느려질 거구나. 요걸로 가볼까요? 처음에 속도 3 근데 지금 제기랄 가속도 얼마지? 2분의 3이죠? 그럼 기울기 2분의 3. 자, 몇 초 갔는지 나 몰라. 근데 몇 미터 갔죠? 2미터. 이렇게. 괜찮아요? 2미터. 그럼 여기서 요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찾을 수 있고요. 운동량, 충격량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VT 그래프에서 시간 찾을 거예요. 알겠죠? VT 그래프에서 시간 찾으면은 3N이라는 힘으로 몇 초 동안 누적됐는지 알죠? 그러면 충격량 나온단 말이에요. FT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량도 찾으면 되고. 자, 어찌됐건 이번 단어는 이걸 하는 건 아니야. 이번 단어는 이걸 하는 건 아니니까 에너지에 집착하는 거야. 여기까지 흐름 따라왔어? 응? 이거 한 번만 더 연습하자. 선생님 지겨워요. 한 번 더 해야 돼. 자, 얘 2kg짜리야. 요번에는 좀 힘을 세게 줘보자. 20N. 알겠니? 20N. 오른쪽으로 4m 이동해. 3m 이동해. 3m. 자, 어찌됐건 간에 에너지는 얼만큼 변해야 돼. 늘지 줄지는 몰라. 얘가 지금 현재 일로 가고 있는지 정지하고 있었는지 판단은 안 된단 말이죠. 자, 그죠? 그러니까 자, 얘가 뭐 정지했다고 가정만 그냥 정지했다고 가정하자. 그 처음에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0이야. 그러니까 내 돈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자, 그럼 내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0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20N 받으면서 3m를 이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어찌됐건 늘 거야, 줄 거야. 그렇게 되면. 정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늘 수밖에 없어. 그죠? 근데 얼마 늘어날 거야? 60줄 늘어날 거야. 괜찮죠? 60줄이 늘어날 거야. 안 어렵죠? 자, 근데 잘 봐. 왜 마지막에 뜬금없이 한 번 더 했는지. 나 지울 거다, 이거. 자, 요거 잘 봐. 요거 다시. 이거 뭐 같아? 빨리 이거 해봐, 이렇게.
이것도 깨달아야지. 아, 이런. 이렇게 보라, 이렇게. 그래, 이거 중력이잖아. 고마워, 박수 쳐줘. 괜찮죠? 응? 자, 저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거 볼 거예요. 저 20N이 알고 보니까 철수가 주거나 영희가 주거나 밀고 당기고 한 게 아니라 누구 힘이었다면, 중력이 힘을 주고 있는 거였다면 지금부터 어떤 일이 발생할지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 중력이라는 애가 60줄의 일을 했죠. 자, 중력이 일에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중력이 얼만큼의 일에 관여했어요? 60줄의 일을 관여했지. 맞죠? 60줄이라는 일의 양에 관여했어요. 60줄은 뭐 계산하면 나오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쨌든 중력이 일에 개입했어, 안 했어요? 했지.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야. 너희들의 돈의 양에 부모님이 개입했다는 얘기다. 지금부터. 이해가니? 니네 에너지 지금 이거 늘었어, 줄었어, 내려오면. 여기 내려오면 늘어, 줄어. 늘지. 얼마 늘었어? 60줄 늘었지. 왜 늘었어? 누구 때문에 늘었어? 중력 때문에 늘었지. 그럼 니네 부모님한테서 60줄 가져온 거야. 지금.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봐봐.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판단해봐. 여러분, 가능성이라 그래서 포텐셜은 잠재적인 거. 여러분, 물체가 위에 있으면 앞으로 중력 때문에 많이 떨어질 수 있죠.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 이해가니? 왜냐면 3m가 4m 되고 4m가 6m 되면 더 많은 에너지를 넘겨받을 거니까요. 맞아요? 당장 나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을 수 있어도 어차피 받을 거잖아요. 맞죠? 어차피 받을 양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요 위치에 있는 물체 A하고 예를 들어서 요 위치에 있는 물체 B하고 비교해보죠. 같은 질량이어야겠죠, 물론. 똑같은 대상이라고 가정하고. 당장 두 놈이 무슨 에너지인지 몰라도 돼. 여기 있는 에너지가 100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에너지가 1억 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관심 없어. 내 돈 관심 없어. 포텐셜 에너지만 봐. 앞으로 여기 있는 애는 요만큼 떨어지면서 에너지 요만큼 받으면 끝이야. 그럼 부모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이제는 없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가? 얘는 대신에 이만큼이나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하고 아래에 있는 애하고 포텐셜 값어치 자체는 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위에 있는 애가 포텐셜 값어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럼 선생님 도대체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도대체 얼마인가요? 관심을 끄세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 물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6m 됐다고 해보자.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 내려오면, 그러니까 내려오면 얼마 줄어? 120 줄어야 돼. 중력으로부터 120줄의 운동 에너지를 얻을 거잖아. 맞지? 내 에너지가 120줄이 늘어날 건데 중력 때문에 늘어났잖아. 부모님한테서 땡겨온 거야. 더 이상 중력은 120줄만큼 요만큼은 이제 이미 준 거지. 그러면 선생님 내가 여기다가 지하실로 구멍 파갖고 이렇게 만들면 어떡할 건데요? 더 내려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지구 중심으로 가면 중력이 어떻게 되나요? 중력 안 없어져요. 지구 중심으로 가도. 중력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내부로 가면 중력이 셀까요? 약할까요? 이거는 물론 계산을 해보면 함수가 1차 함수꼴로 대충 나오기 때문에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력의 세기가 조금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진실은 말씀을 드릴게요. 속이진 않을게요. 응? 그런데 어차피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맞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지구 한가운데에 한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지구 중심에. 그 한 포인트로 내가 딱 들어가면은 중력이 0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현상은 일어나지 않죠. 물체의 크기가 0인 게 어디 있습니까? 물체의 크기가 0인 게 어디 있어요? 딱 그 중심에 한 포인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포인트로 들어가면 0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그 한 포인트로 못 들어가지요. 맞죠? 내가 지구 중심에 도착했어. 그럼 여기가 한 포인트지. 이런 데는 다 어떡할 거야? 여기는 다 중력을 받을 건데. 여기만 안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야. 알겠어? 자, 여러분 내가 기준치를 알려줄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곳을 찾아야 돼. 알겠니? 0인 곳을 찾으면 그 기준이 정해지니까 거기서부터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포텐셜 에너지가 즉 부모님의 재산이 총 얼마인 걸 알면 얼만큼씩 줄어드는지 판단할 때마다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애시당초 여러분들 부모님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부모님의 포텐셜이 아니라 너희들의 포텐셜이니까 부모님 재산이 되니까.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 한계치를 모르기 때문에 얼만큼을 줄어들어도 그 한계가 줄어든 건데 그 한계치를 모르니까 어차피 값은 모르는 거야. 맞죠? 그럼 내가 이렇게 알려줄게요.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이 아까 내가 어디라 그랬죠? 힘이? 중력이 몇인 곳? 0인 곳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그랬어. 알겠지? 자, 지금 요 말 잘 들어야 돼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곳이 어디라고? 중력이 0인 곳. 중력이 0인 곳은 이론적으로 두 가운데가 존재하는데 한 군데는 지구의 중심이면 근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되냐면 오히려 지구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로부터 멀어지면 중력이 점점 어떻게 되죠? 약해져. 약해져서 지구에 의한 무중력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장소가 존재해. 알겠니? 그럼 봐봐. 자, 여기 지구가 있어. 지금 우주적 스케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지구가 작은 거야. 그지? 지구가 이렇게 작게 있어. 지구가 작게. 그럼 여기에서부터 멀리 가면 중력이 점점 세지 약해져? 약해지다가 0. 몇몇 중력이 거의 있으나 마나 이건 의미 없는 곳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그 장소가 중력이 0인 기준이 돼요. 알겠니? 그럼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 몇인 곳이다?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곳이야. 기억해, 여기. 지구 지금 저기 있어. 알겠죠? 그럼 봐봐. 중력 방향 어디야? 지구 쪽이지. 지구 쪽이지. 그럼 여러분 봐봐. 지구 쪽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포텐셜의 값어치는 늘어나 줄어나. 포텐셜 에너지 늘어 줄어. 줄어들지. 왜냐면 앞으로 지구가 나를 데려오면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줄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진짜로? 응? 지구랑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 있으면 나 이만큼 내려오면서 에너지 받을 수 있잖아. 여기 있으면 이만큼밖에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줄어들었잖아. 내려오면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그럼 봐봐. 지구가 여기에 있어. 지구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중력이 0인 지점으로서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이야. 그러면 내려올수록 지구 쪽으로 가까워지면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 줄어? 줄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 뭐가 이상한 거냐면 아니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가 몇이라고? 0이란 말이야. 아니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가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이게 다 포텐셜 에너지 음수란 말이야. 원래.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셔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실제로 계산하게 되는데 다 음수야. 양수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나이를 생각해봐. 이제 막 중학교에서 졸업하고 이제 심지어 중학생도 있고
물리를 거의 초반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양수의 계산에 익숙해, 음수의 계산에 익숙해? 양수의 계산에 익숙하죠. 맞지? 음수 나오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불길함에 휩싸인다고. 응?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0,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때 마이너스 100이라 쳐보자. 마이너스 100.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00보다 더 작아 커? 더 작겠지. 그럼 여기는 한 마이너스 50 해보자. 맞죠? 아, 뭐라는 거야? 그럼 150이지. 마이너스 150. 맞아? 그럼 여기 있던 물체가 여기까지 중력 때문에 2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갔어. 중력으로부터 받은 1의 양이 얼마야? 중력으로부터 받은 1의 양이 얼마야? 1의 양이라는 건 에너지를 바꾼 게 아니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가능성이 줄어들었지. 얼마 줄어들었지? 50 줄어들었지. 여기 있던 포텐셜이 마이너스 100. 여기에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150. 그럼 여기서 물체가 1로 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150이 됐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얼마 줄어들었어? 50. 그러면은 부모님 돈이 50이 준 거야. 그럼 내 돈이 50이 늘었을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일지라도 내 돈 50이 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양수로 계산하나 음수로 계산하나 상관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껄끄러운 거야. 물리를 처음 시작한 학생들한테 이런 디테일한 수치값까지 인식시키기에는 너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야. 번거로운 거지. 그러니까 학습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이고 실제로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를 가진다. 그래서 실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내라.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서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계산해라.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계산하면 그 값이 무슨 에너지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될 거니까. 원래 이게 진짜 학습이야. 다시 어떤 진짜 학습이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을 찾아. 그리고 실제 물체가 어디에 있을, 지구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얼마인지 찾아. 그리고 요 지점도 마이너스 얼마인지 찾아. 포텐셜 에너지를 찾아. 그래서 이 물체가 여기까지 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나 줄어들지 찾아.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줄어들지 알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늘어날지 찾아. 나머지는 계산해. 이 말이야.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거를 하기에는 수학적 지식이 아직 부족해. 적분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지금 이 작업을 하려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게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는 건 나중에 학생들에게 밝혀라. 대학교 가서 알려주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학교 가기 전까지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알아야 되냐?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해요. 부모님 재산이 변하면 내 재산이 변합니다. 라는 개념만 인식시켜서 포텐셜 에너지 값은 절대 구하게 하지 말고 에너지의 변화만 보고 판단하게끔 유도해라. 이게 교육과정이야. 알겠어?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야. 아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음수라고 그랬죠. 그럼 이쪽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음수면 이쪽이 뭘까?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 0 지점 있죠. 이 0 지점을 딱 잡고 끌어. 쭉 끌어서 지구로 갖고 와. 그럼 여기가 이게 다 뭐일 거야? 양수일 거야. 그렇게 지금 배우는 거야.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좀 편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 0인 지점이 학생들한테 어디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 땅바닥. 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이 어디로 주로 학생들이 각인돼 있다? 땅바닥.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 몇으로 보자? 여길 0으로 그냥 취급해버리자. 그러면 여기가 0이면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여기 6m. 그럼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가 120 돼버린 거예요. 왜? 여기 0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모르고
여기 있을 때도 포텐셜 에너지는 원래 몰라.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줄었다는 건 알아. 120이 줄었다는 건 아는 거야. 알겠어? 포텐셜 에너지가 120이 줄었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 늘을 거라는 건 알아. 120이 늘을 거라는 건 알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아, 여기를 그냥 0이라 하지 뭐. 그럼 여기로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 얼마 늘어야 돼? 120이 늘어나 있어야 되지, 거꾸로. 그치?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120이 늘어나 있으니까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가 120이 돼버린 거야. 왜? 여기를 내가 몇이라 했으니까. 0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을 속이고 시작할 거란 말이야, 책들은.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선생님. 물론 문제 풀이에 따라서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이제부터 에너지 조사하자. 여러분, 얘 운동 에너지 몇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 조사하는 거 아무런 문제 안 되죠? 맞죠? 2분의 1 MV제곱 조사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두 번째 에너지를 조사하라고 할 거야. 야, 여기 포텐셜 에너지 얼마야? 라고 물어볼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몰라요. 무조건. 야, 여러분 여기 포텐셜 에너지 얼마니? 라고 물어볼 거야. 야, 여러분 여기 포텐셜 에너지 얼마죠? 대답해. 뭐라고? 몰라요. 그럼 여러분 여기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야? 땅바닥? 몰라요. 하지만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얼마니? 이렇게 말할 거라고. 120. 이 패턴을 익혀야 돼. 알겠어? 이 패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로치고 지면의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 가정해라. 라는 명령어가 나올 때가 있고 명령어가 안 나올 때가 있어. 알겠죠? 그럼 나오면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럼 지면의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받고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지 맙시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당장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약속합시다. 나랑 이렇게 훈련하고 3월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되거나 문제 풀이에 투자하셔야 될 때는 지면을 0으로 놓고 무조건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쉽게 풀립니다. 왜냐면 값이 다 양수로 나올 거니까. 하지만 원칙은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생부터 나는 포텐셜 에너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 라는 마인드로 공부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아시겠죠? 고등학생들은 거기 0으로 잡고 합니다. 항상. 2학년 학생들은. 문제 풀면서 조율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훈련할게요. 이제부터 훈련. 끝났어. 개념은 끝난 거야. 자, 이제 요거 훈련하면서 조율할 건데 이 조율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지구. 올라갈까 내려갈까? 아무거나 상관없어. 올라갈까? 자, 몇 킬로 할까? 4킬로. 아까 내가 2킬로 하라니까. 자, 자, 다시. 그러면 일단 아래로 중력 얼마야? 중력 40N. 알겠어? 중력 가속도 내가 지금 몇으로 보고 있는 거죠? 10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좀 무서운데? 귀엽게 그리려고 했는데 좀 무섭죠? 자, 어찌됐건. 자, 얘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몇 뉴턴 할까? 사람이 드는 힘, 아무거나 해도 돼, 네 맘대로. 얼마? 50. 자, 처음에 얘 속도 네가 정해. 아래로 간다고 할까, 위로 간다고 할까, 정지했다고 할까?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문제를 심플하게 만들었고. 자, 정지했다 합시다. 최초의 정지 상태. 그러면 일단 운동에너지 몇으로 시작하는 거야? 일단 0 취급하는 거야. 그냥 0. 문제가 가장 심플하죠, 0이면. 그죠? 몇 미터 올라갈까? 3미터 올라가 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자, 4kg짜리가 지구에서부터 뭐 특정 높이까지 떨어져 있는데, 어떤 철수라는 애가 50N의 힘으로 정지한 물체를 3m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의 변화가 생길까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거 잘 들어. 자, 여러분, 에너지를 변화를 일으키는 대상, 그 주체를 1은 W는 Fs, 결국은 F가 결정합니다. 이 F가 몇 놈이냐에 따라서 F가 지금 몇 개죠? F가 2개죠? F가 2개니까 W가 몇 개죠? 2개 나옵니다. 맞죠? 그럼 변화를 일으키는 새끼가 지금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몇 명? 2명이라는 거야. 자, 그럼 그거 다 조사할 거야, 지금부터. 자, 요 라인에다가 운동 에너지 조사할 거고, 요 라인에다가 포텐셜 에너지 조사할 거야. 라인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조사하겠다는 얘기야. 물체가 여기 있으니까 땡땡. 물체가 여기 가면 땡땡. 이해가? 요렇게 조사할 거야, 지금부터. 자, 이 물체 현재 운동 에너지 몇이야? 0이야. 이 물체 포텐셜 에너지 얼마야? 몰라요. 나이스. 몰라.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주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나는 지금 일단 물음표라고 처리하겠습니다. 모르니까. 자, 그럼 이제 올라갈 건데, F, S. 방향 일치. 에너지 늘려요, 줄여요? 늘릴 거죠. 얼마 늘릴 거야? 150.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 150줄 늘어날 겁니다. 이 말은 이거 반작용이 어디 있지? 팔에 있겠죠? 그럼 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힘은 아래로 받았죠? 중력, 이거 반작용이니까 팔은 지금 힘을 아래로 받았잖아. 근데 위로 올라가겠지, 팔은? 그러니까 팔은 에너지를 잃는 거야. 팔이 150을 잃는 거라고, 역학적으로. 대신에 팔에 150을 이용해서 너에게 150줄을 넣어준 거야. 근데 슬프지만 우리 원에선 이런 애들은 흔적도 없이 관심도 없죠. 이런 애들은 언급도 안 하죠, 맨날. 이렇게 알고 있어. 약간 슬프지만.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받는 애만 있는 거 아니야.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얻는 게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잃는 애가 있으면 얻는 애가 어딘가에 있어. 어딘가에 얻는 애가 있으면 잃는 애가 어딘가에 있어.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근데 사람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일을 해? 중력도 일을 해. 중력이 일을 한다고? 부모님이 개입하고 있구나. 기억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 아니요, 부모님은. 중력이 얼마 일하죠? 120 일하죠. 근데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때? 반대. 이거 에너지 늘려 깎아. 얼마 깎아? 120 깎아. 괜찮아? 괜찮니? 괜찮죠?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서 얼마 변해 있어야겠어? 30이 변해 있어야 되는 것이지. 150을 얻고 20을 깎였으니 최종적으로 30의 에너지가 나에게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냐? 여기까지 괜찮아? 자, 문제는 요 놈이야. 문제는 요 놈. 문제는 요 놈이라는 거지. 누가 개입했습니까? 부모님이 개입했지. 근데 물체가 올라가면서 중력으로부터 에너지를 어떻게 됐어? 잃어버렸지.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잃었잖아. 운동 에너지를 잃었잖아. 명절 때 받은 돈이 부모님에게 잠시 갈취당하는 상황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가 안 가? 부모님한테 부모님, 내가 예를 들어 첫 월급을 받았어. 첫 월급을 딱 받아. 한 200만 원 받았어. 그래서 내가 효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부모님한테 선물 말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딱 떼가지고 제가 첫 월급 받았습니다. 어머니 100만 원을 딱 드려. 어이구 너무 고생 많았다. 고마워. 이거 받잖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차피 내 돈 이겨 그렇지. 어차피 내 거잖아. 아니 나쁜 말이긴 한데 그 마인드잖아요. 사실 이 단어는 포텐셜을 늘린 거야. 내 돈을 줄이면서 포텐셜을 늘려버린 거란 말이야. 왜? 어차피 되잖아. 돌아오잖아. 부모님 도박 안 하면 돌아와.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니까 올라갔지. 그럼 포텐셜이 얼마 늘어야 된다고?
뭐야? 중력 때문에 개입된 걸 찾아야지. 부모님하고 나와의 거래를 찾아야지. 전혀 다른 걸 찾지 마. 부모님과 나의 거래를 찾아. 부모님으로부터 얼마 깎였으니까? 120 깎였잖아. 맞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 늘어야 돼? 물음표에서 120이 늘어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괜찮아?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다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게 좀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우리 이것만 좀 커버합시다. 자, 똑같아. 지금 저 상황인데 여기까지 올라갔잖아. 그죠? 자, 4kg짜리야. 여러분, 부모님 여전히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얘가 그냥 에이 재미없다 그러고서 그냥 손 놓고 그냥 간 거야 이제. 알겠어? 이제 얘는 없어.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이제 뭐밖에 없어? 중력밖에 없는 거잖아. 괜찮죠? 그런데 지금 얘가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지금 운동 에너지가 30이지. 그럼 멈추냐 여기서? 안 멈추죠. 그럼 여기서 일단 빨리 속도 찾고 지나갈게요. 요거 무슨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죠. 어떻게 돼요? 2분의 1 m v 제곱이죠. 이거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얘가 2고 넘어가면 15죠. 그럼 몇이야 속도? 루트 15야. 아, 얘가 지금 현재 루트 15m/s로 하늘로 용솟음 치고 있다고. 뿅. 근데 손 놨지. 속도의 방향과 알자임의 방향이 반대네.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죠. 자, 그러면은 VT 그래프 그려보는 거야. 뿅뿅 VT 그래프 지금 현재 속도 루트 15 맞죠? 자, 근데 그 기울기 몇 나오겠어요? 찾아봐야지. 알자임 얼마야? 다시 F는 M A 가속도 얼마야? 10. 자, 언제까지가 궁금한 거냐면 뿅 가서 느려져서 다시 떨어질 거야. 맞죠? 여기가 궁금한 거야. 여기가. 그럼 여기 속도가 몇이니까? 0이니까 내가 여기까지 지금 찍은 거잖아. 그럼 이 삼각형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높이, 올라간 높이 이동 거리가 되겠죠? 맞죠? 자, 여기가 15야. 여기가 0이야. 기울기가 10이래. 높이가 루트 15인데 기울기가 10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 여기가 얼마겠어? 10분의 루트 15겠죠? 맞아요? 아닌데? 아, 맞죠? 맞죠?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 빨리 찾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맞아? 얼마야 이거? 33 2분의 3? 맞아요? 루트 15 곱하기 루트 15가 15잖아. 맞지? 루트 15 곱하기 루트 15가 15야. 그럼 아래가 10이잖아. 아니, 그럼 뭐야 이거? 병신이네? 그럼 2분의 15잖아. 20분의 15.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인정? 약분 간단하게?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4분의 3m 올라갔다가 다시 4분의 3m 내려올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봐봐. 여기서부터 올라갔다 떨어지는 동안에는 힘이 뭐밖에 없어? 중력밖에 없죠. 그럼 봐봐. 4분의 3m 올라가는 동안 봐봐요. 내 돈 늘어요, 줄어요, 지금? 내 돈. 느려지는데? 올라가면 느려질 거 아니야. 니들 지금 속도 꼭 빵 될 건데? 그 운동에너지 이거 꼭대기에서 몇이야? 운동에서 0이잖아. 내 돈 다 지금 없어지는 거야. 근데 내 돈이 누구 때문에 없어지는 거야? 중력 때문에 없어지지. 부모님한테 지금 가고 있다고. 계속 올라가는 동안. 그게 4분의 3m 올라갔어요. 맞죠? 그럼 4분의 3m 올라가는 동안에 4분의 3m 올라가는 동안에 부모님으로부터 지금 얼마를 갈취당했어요? 30 갈취당했죠. 그러면 왜 4분의 3m밖에 못 올라가느냐? 내 에너지가 얼마였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 30 갈취당하면 더 이상 뺏을 것도 없는 거야. 그냥 못 올라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멈춘다고. 4분의 3m를 올라간다라는 거. 속도가 4분의 3m 이동했을 때 속도가 0이라는 거. 일단은 학습 목표로 찾아냈지만 에너지 관점에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인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다시.
여기 올라가는 동안 30이라는 에너지를 내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그거 다 누구한테 지금 들어갔어? 본인한테 들어갔지? 근데 다시 꼭대기 찍고 내려올 거지. 그럼 내려올 때는 힘의 방향하고 이동 방향이 어때? 같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내 에너지 다시 얼마 늘 거야? 다시 30 늘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 때는 누구만 힘을 받으면서? 중력의 힘만 받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부모님한테 잠깐 맡겼다가 미안 하고 다시 가져온 거야. 그대로. 다시 요 위치. 이해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로 내려와 보자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로 다시 내려와 보자고. 자, 마지막이야. 요거 하고 연습 계속 하자. 오늘 이것만 하면 끝나. 여기다 에너지 조사할게요.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괜찮죠? 여러분 지금 요 지점 포텐셜 에너지 얼마였죠? 지금 저기 물음표 플러스 120이었어요. 맞아요? 자, 여기 지금 얼마죠? 운동 에너지 30이죠. 방향 아래 방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속도는. 왜냐면 지금 꼭대기 찍고 다시 내려왔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내려오는 동안 한번 보자고요. 누구만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력만 일을 하고 있어요. 중력만. 그럼 여기 몇 미터니까, 지금? 여기 3미터 내려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 나한테 지금 돈 주는 과정이야? 내가 드리는 과정이야? 부모님이 나한테서 주는 과정이야. 내가 얻는 거죠. 얼마 얻을 거야? 중력 아래로 얼마야? 이거 중력 아니야. 이거 중력 아니라고. 이거 에너지라고. 지금 4kg짜리가 아래로 40N 받고 있는 거지. 그지? 얼마? 자,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 얼마 된다? 지금 30인데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 150 된다. 맞아요? 자, 근데 지금 포텐셜 에너지 물음표 플러스 120이죠? 여기 오면 포텐셜 에너지 다시 얼마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내 돈이 늘었다는 건 포텐셜이 줄었다는 거죠. 왜? 내 돈이 누구 때문에 늘었는데? 중력 때문에 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늘었으니까 중력 때문에 생긴 가능성은 줄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있잖아요. 진짜 공식 안 쓰고 W만 이용해가지고 사건 해결 다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면 원래 이 단어는 W1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에너지의 변화를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게 기본 베이스야. 이 고생을 통과해야 이 언덕을 넘어서야 뒤에 공식을 이용해서 젠장 이렇게 풀었으면 되는 건데 괜히 힘들게 배웠네. 라는 걸 나중에 깨달아. 제발! 그거부터 하면 응용 안 돼. 이 시야가 없으면, 이 기초가 안 되면 요령을 피워봤자 결국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요령은 나중에. 개고생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고생부터. 더하기를 300번 해내는 경험을 해야 곱하기의 소중함을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괜찮지? 좋아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우리 이제 문제 풀면서 요거 적용 바로 해줄게요. 알겠죠? 잠깐 쉬어.